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은 약2 이후에도 스테로이드 보디빌딩 대회들이 왜 거대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폭로와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 대회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대중적인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사용이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보디빌딩계에서 약물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기본 옵션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프로 레벨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자연적인 몸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피지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 같은 대회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약2 이후 많은 선수들이 약물 사용을 인정하거나 오히려 더욱 대놓고 약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약물 논란이 대회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중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대중의 반응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한편으로는 약물 사용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으로 큰 근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사람들은 거대한 보디빌더의 몸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피지컬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논란이 켜져도 결국에는 더 크고 더 강한 선수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극적인 모습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IFBB 프로 리그 선수들이나 레전드 보디빌더들의 콘텐츠가 더욱 확산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계의 상업적 이해 관계입니다. 보디빌딩 산업 자체가 점점 더 큰 돈이 오가는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약물 사용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보충제 회사, 피트니스 브랜드, 보디빌딩 대회 주최 측 모두가 선수들의 강렬한 피지컬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림피아 그리고 아놀드 스포츠 페스티벌 같은 대형 대회들은 수십만 명의 관중과 엄청난 스폰서십을 끌어들이며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약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연적인 몸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화려한 근육질 선수들이 나오기 어렵고, 이는 곧 비즈니스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결국 약2 이후에도 스테로이드 보디빌딩 대회들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약물 사용이 이미 보디빌딩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대중의 관심과 상업적인 이익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자, 현실적으로 본다면 약물 사용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철저한 검사와 건강을 우선시하는 대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자연적인 보디빌딩의 가치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진다면 조금은 다른 방향에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들이 몇몇 대회들이 이제 실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검사를 더욱 이제 강하게 하거나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말 내추럴 선수들만 자연적인 이제 운동으로 몸을 키운 선수들만 경합을 벌일 수 있는 대회가 국내에서도 이제 열리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대회들이 등장하면서 건강한 방식의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선수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도핑 테스트를 강화하고 약물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대회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이제 스테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회들과 비교를 하면 규모가 작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피트니스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당분간은 스테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보디빌딩 대회들이 더 성장하고 주가 될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투 몇 년 전만 해도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음지에 있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양지로 나와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몸을 만들고 또는 그런 컨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일반 분들입니다. 일반 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보고 또 그런 선수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어떤 현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내추럴 대회들이 열리고 어떤 그런 약물 검사를 강하게 하고 도핑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내추럴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더욱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세계적인 클래스의 어떤 대회들은 거의 스테로이드가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추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약투 이후에도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점점 거대해지는 그런 상업적인 대회들. 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선수들보다 일반 분들입니다. 일반 분들이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작아지고 소실될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죠. 참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